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실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설명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처분 인가를 내게 되면은 이주를 시작해야 되고, 또 이주가 완료가 되면은 철거를 해야 되고, 또 철거가 완료가 되면 시공사하고 본계약 협상을 통해서 착공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장인데 불구하고 1년에 사안들이 발생되면서 집행부가 바뀌고 바뀌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3년이라는 시간을 이미 허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비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총회에서 선정한 시공사를 해지를 했습니다. 그럼 시공사 해지에 따른 우리 조합원들의 손실이 무엇인지, 또는 어떤 이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판단해야만 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한 가지, 내일 날짜가 현장 설명회라고 안내 고지 받았을 겁니다. 현 조합에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공고를 통해서 내일 현장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은 그 전날인 오늘 설명회를 하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분들 말씀을 듣고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은 해지된 시공사를 다시 복원을 시켜서 빨리 이주비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자라는 취지로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해지된 상태에서 만약에 복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시공사가 뽑히게 되면은 법리적으로도 문제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조합원들이 주인인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설명 자리임을 여러분에게 안내 고지합니다. 가능한 한 조합원의 알 권리에 대해서는 누가 집행부든 누가 집행부 아니든 반드시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원의 알 권리에 대해서 귀를 막고 눈을 가린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모든 재산을 출자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사 결정에 따라서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렵게 가는 사업이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측면에서 아주 설명회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시고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공사를 대표해서는 롯데건설 관계자분들이 자리를 하셨기 때문에 자리에 모시고 그리고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예.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보게 되면은 무수히 많은 문자가 날라옵니다. 해지를 하면은 손해를 봅니다. 또 문자가 날라옵니다. 시용사 해지 모에는 해지를 하게 되면은 우리 조합원은 돈 한 푼도 안 냅니다라고 문자 날라옵니다. 새로운 시용사가 해지에 따른 손해 금액을 책임진다. 조합원은 손해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문자 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민폐죠, 민폐. 만약에 이 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라고 하면은 문자 폭탄 받을 이유 없습니다. 양쪽으로 갈라치기가 되다 보니까 양쪽의 문자를 받다 보니 우리 조합원들은 혼란스러울 뿐이고 또한 그 혼란 속에서 스트레스만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문자가 보내든 누구의 문자를 받든 그 진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하고자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개요는 시용사 해지에 따른 손해와 관련하여 주민 설명회를 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요청에 의해서 설명회를 주관해 주신 구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조합원을 대리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설명회 자리는 조합원님들의 궁금사항과 시용사 해지에 따른 손해는 과연 얼마가 되는지, 또한 진실은 무엇이고 거짓은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설명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그러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와 또한 사업 지연으로 이미 우리 조합은, 우리 사업은 이미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시간 싸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허송된 세월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성이 열악해졌는데 사업성 수익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만이 사업성 수지를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들 안내문 받았을 겁니다. 신속 재개발 특별구역 건축구역 신청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안내 고지를 했죠. 그러면은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늘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오늘 설명회에 참석하신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공사 대표로 롯데건설의 임정수 부산지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로 보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롯데건설 공희돈 수석님 자리하셨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법률법인 전문 변호사님이신 유한 정현동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또한 경성대학교 법학과 행정법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강석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김경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조합원님들의 질문지를 본 사회자가 받아서 우리 자리하신 패널분들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공사를 해지를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시공사 해지에 따른 책임을 논해야 됩니다. 조합에 잘못이 있느냐, 시공사에 잘못이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귀책 사유를 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공사 관계자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시공사가 선정이 된다면 포스코, 롯데 대여금 및 위약금 그리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 회수를 위해 소송 및 조합통장 압류를 할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진행한다면 언제쯤인지 관계자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주시겠습니까? 지난 2월 4일 그 시공사 계약 해지에 대한 어떤 그런 조합총회 이전에 저희 시공단에서 조합으로 공문 발송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는데, 조합에서 전체 공지 내지는 어떤 그런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목은 부당한 공사도급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예상 금액 안내 문건입니다. 일부 좀 생략하고 저희 그 대형 그 법무법인을 통해서 일단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 시공사 내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받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문안으로 담아가지고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좀 읽어드리자면, 본 사업단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상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및 대여금 회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사업당 해지 시 손해배상금 약 333억 내지, 그러니까 최소 그리고 최고 499억 원, 그리고 대여원금 512억에 대한 이자 약 134억 원, 금리는 6% 수준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 이자에 대한 그런 그 추정은 그 1월 31일까지 추정한 금액이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자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해서 그 2004년 2월부터 반원 시점까지 매월 약 2억 6천만 원의 대여금 이자 발생이 배상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는 조합원 수 1,696명을 기준으로 세대당 최대 3,740만 원이 발생되며 2024년 2월부터는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예상됩니다. 이 내용은 대형 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서 그 유사 소송에 대한 사례를 토대로 해가지고 책정한 금액이고요. 저희 포스코 롯데 사업단에서 불가피하게 마지막 수단으로 해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조합원들께서 시공자에 대해서 복원을 좀 해주신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금액적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조금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시공사 해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액이 지난번 총회 때 책자에
예정치 금액을 176억을 잡았습니다. 즉 시공사를 해지하게 되면은 조합원들이 176억 정도를 변제해야 된다라고 총회를 통해서 시공사를 해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공 관계자께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서 최소 333억에서 499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자문에 의한 결과치를 말씀하셨고, 또한 512억의 대여금을 저희가 한 5년을 썼습니다. 무상으로. 근데 해지를 당하다 보니까 이자를 청구하겠다는 의지죠. 그것이 134억 정도 발생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해지된 날로부터 매월 이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시공 관계자께서는 만약에 시공사를 다시 복원시킨다라고 하면은 이 손해배상금은 제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아니요. 시공사에서 방금 답변인데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조금 전에 사회자가 앞으로 이미 해지가 됐다 아닙니까? 이미 시공사가 해지가 됐습니다. 우리 조합임시총회를 통해서. 그럼 시공사에서는 이 공문에 의거해서 과연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금 1,000억 원이 넘어야 되는데 전 47억 원 계산이 되는데 과연 우리 조합을 상대로 통장도 압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언제 할 것인가 아까 물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사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시공사 쪽에서 말씀하십시오. 이 소송과 관련돼서 법무법인 태평양이랑 여러 차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간이고요. 소장을 만들고 진행을 하려고 하면 지금 사전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언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전에 소송의 내용을 다 정리를 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확정이 되는 대로 바로 소송은 접수시킬 거라 실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뭐 내일 합니다, 모레 합니다, 요거는 아니고 이 소송을 진행을 불가피하게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 소송에 대한 그 준비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면밀하게 진행을 하고 소송은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3차례 이상 법무법인과 양 지금 그 시공사 간의 미팅은 가져서 지금 1차, 2차, 3차에 대한 회의는 이미 끝난 상태이고요. 이미 소장은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소장이 만들어져서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접수가 들어갈 것이고, 접수가 되면 바로 조합으로 소장 송달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손해배상 소송도 손해배상 소송이긴 하지만 지금 조합에 기존에 빌려드린 대여금이라는 게 있고요. 시공사가 조합의 사업을 진행하라고 빌려드린 약 500억 상당의 자금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자금에 대한 부분도 시공사가 해지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될 돈인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돈에 대해서 조합 통장에 가압류부터 시작해서 조합 재원의 500억 상환이, 그러니까 원금 500억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상환될 때까지 조합의 각종 가지고 있는 재산 또는 자산의 압류나 가압류를 통해서 저희는 회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점, 요거는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법적 절차는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곧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요, 이분만 지금 질문을 받고 이미 그 질문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곡출 문제 우리 사회자님 다 받아가지고 미리 사전에 해가지고 조율해가지고 아마 어떤 항목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좀 이래 버스가 지나간 거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지금 요번에 보니까 뭐 롯데건설 부산지사장님하고 여러 변호사님, 부동산학과의 교수님 앞에 롯데건설 부산지사장님 포함한 포스코 가천건설 사업단에 인물이 어느 분이 나오셨는데, 같이 뭐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안 나왔네요. 그것도 그런 상황이고,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는 2월 4일 날 시공사 해지 총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앞에 뭐 다른 여기 계신 조합원들께서 이때 다 알고 계셔가지고 그 내용을 다 들었는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 건설사업단에서 아마 현 집행부하고 공사비 금액 때문에 몇 번을 갖다가 추라이를 봐가지고 아마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상이 나왔다고 이래가지고 뭐 2월 4일 날 저거 했다고 시공사 해지 총회를 갖다 강서체육관에서 했는데, 그 앞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조금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오기 전에 저 사업단에서 요런 상황, 요렇게 해지 총회 같은 거 해가지고 상이 만약에 했을 때에 손익관리나 이런 부분의 상황에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전적으로 전부 다를 갖다 한 모아놓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래 머릿속에 속속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가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시공사 해지가 정말 옳은 거다. 사실은 지금 우리 1696명 중에서 반반 나눠지가 반반 중에서 아마 내가 볼 때는 한 100% 아니다 한 10% 아니 20% 정도는 중간에서 그냥 요래 갔다 저래 갔다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 같고, 아니 반반인데 그 반 때문에 지금 우리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상황 부분에서는 저쪽이 아니죠. 현 집행부죠. 현 집행부에서는 전혀 180도 틀린 소리를 합니다. 180도 틀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설명을 해가지고 포스코하고 롯데사업단에서 요번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 집행부가 이러하네요.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 해지를 할 것 같으면은 사전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 한마디도 없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장사 다 끝나고 난 뒤에 시공사 해지선에서 이 좋은 말씀입니다. 하는 것도 좋은데 100번 좋은 이야기예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앞전에 하기로 해갖고 건설사업단에서 저는 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기로 했는데 두 분이 아마 안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것도 먼저 이래 사전에 그런 조율이 업체하고 조합하고 있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용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조합원 여러분, 갑과 을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니고 같은 선에 있는 관계입니다. 시공사와 조합은 협상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조합과 시공사 간에 공사비 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공사비 협상이. 그런데 시공사는 얼마를 제안했냐면은 613만 원을 제안을 했습니다. 협상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협상을 통해서 조합 측 대표 쪽은 595만 원을 고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 입장에서 품목을 몇 개 빼놓고 제안을 하다 보니까 빌미가 된 겁니다. 해지에 대한 빌미다라고 판단을 해서 해지총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숨어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자인 시공사 쪽에서 숨어있는 또 다른 얘기가 있다고 하면은 답변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왜 해지가 됐는지 또 말고 이 얘기 말고 또 있습니까? 시공사 쪽. 도급 협상에 대한 부분을 모르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왜 이런 자리가 없었느냐라는 얘기도 있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조합이랑 공사 도급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했었던 시점은 23년도 8월 19일이었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처음
서태영 조합이 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공동사업단한테 문서를 보냈죠. 공사비에 대한 협상을 하자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고요. 그에 따라서 2023년도 8월 19일 날부터 11월 20일까지가 공식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졌었던 자리였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은데, 시공사는 가계약, 시공사를 18년 최초 시공사를 뽑으시고 났을 때 가계약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계약에 보면 실제 공사비 얼마에 그 공사비에 대한 물가 인상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건설 공사비 지수라는 거를 적용해서 하기로 요 괴정 5구역은 그 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건설 공사비 지수를 적용을 한 금액을 조합에 최초 발송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636만 원이었었어요. 최초 금액이. 그러고 나서 지금 그 조합과 주고받는 내용들 중에 제일 처음에 조합에서 요구한 사항은 뭐냐면 가계약에 건설공사비 지수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적용을 하면 636만 원인데 그걸 적용하지 말아달라라고 조합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지수를 조합에서 요청을 했죠. 그게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적용하면 공사비는 531만 원이었었어요. 저희 그 시공사, 우리 시공사에서는 가계약에 근거해서 636만 원을 그 다른 비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물가 상승분만 적용해서 조합에다 보내드렸던 게 636만 원이었었고, 근데 조합에서는 531만 원을 역으로 역제안을 하셨던 겁니다. 이게 스타트점이었었어요. 근데 갭 차이가 너무 큰 거죠. 그리고 실제 시공사인 양사에서 공사비를 실제 견적을 냈는데 그 견적낸 금액이 그 시공사 자체 견적 금액이긴 하겠지만 649만 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조합과 이걸 기준으로 협의를 진행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저런 어떤 아이템을 넣고 빼고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사유는 그랬던 겁니다. 이게 향후에 설계 변경을 진행한다라는 요청이 있었고, 요청이 있었으니 지금 이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이걸로 적용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 조건이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공사인 저희들은 저희 마음대로 공사비를 책정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가계약이라는 거를 회사에다가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 승인받은 가계약 기준으로 조합에 어떤 공사비를 제시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제시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말씀드렸던 11월 20일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합에서 저희 시공사한테 보낸 마지막 공사 금액이 11월 27일이었습니다. 공문으로 보냈고 595만 원까지에 대한 부분만 그 공사비를 제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최초 이제 그 시공사 선정을 하셨을 때 입찰 제한 시때 들어갔었던 내용 중 조합원 무상 품목만 반영을 해줘라 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시공사가 12년 12월 7일 날, 그게 23년도 12월 7일이죠. 알겠다. 그러면 조합원 무상 품목만 넣고 금액을 만들면 613만 원, 613만 5천 원이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시공사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요게 마지막입니다. 요게 마지막인 거고, 이 공사비 협상을 이렇게 하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달에 그 시공사 해지에 대한 부분들이 띄워졌었던 것이고요. 요게 그 말씀드렸던 시공자와 조합 간의 공사비에 대한 협상을 하는 진행 과정이었었어요. 실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도 8월 달에 시작을 해서 최종은 11월 27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시공사에서 최종 613만 원이라는 금액을 드린 시점은 12월 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계약 해지가 돼서 시공사에서는 말씀드렸던 이런 계약 해지의 의견이 있어, 요거는 어떤 귀책 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약에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 금액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협상을 해서 진행을 시공사에서는 하려고는 했었는데 이 금액으로 안 돼서 이제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의사를 받았고, 그에 따라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시공사 입장에서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무법인을 찾아가서 이런 경우에 과연 그 공사 도급 계약이 해지가 적법한지에 대한 부분을 문의를 했었던 것이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계약 해지가 일어났을 때는 민법에 따른 손배 관련된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부분들을 내부 정리를 한 거였었고요. 그와 관련돼서 조합에 해당하는 문서는 보내드렸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금,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충분히 유념하셔서 업무를 진행하기 바란다라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과 상관없이 2월 달에 시공사 해지가 진행이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 시공사에서는 후속적으로 조합의 초계결이라는 것들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 그에 따른 후속적인 행위를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잘잘못을 따지는 거는 별도로 좀 얘기는 논외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예,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합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는 오늘 이런 자리를 해지하기 전에 조합에 요청을 해서 만약에 자리가 마련됐다면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입장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시공사에서는 조합의 요청을 했습니다. 조합에 요청을 해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뭐였냐? 문서로 조합원 집 주소를 통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한 겁니다. 즉, 현 집행부는 시공사가 조합원을 통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현 집행부는 그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조합원 개개인 집으로 시공사의 입장을 문서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린 겁니다. 이해를 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시공사 해지 문제는 소송을 이제 가게 되는데 귀책 사유가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상 과정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지의 요건이 조합 측이냐 시공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경성대 법학과 강석점 교수입니다. 참고로 저는 그 주영록 전 조합장님과 그다음에 또 서태영 조합장님 두 분 다 저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사안은 살고요. 실제 이제 저는 그 경남정보대 부동산학과 교수로 있다가 경성대 이제 법학과 행정법 교수로 있습니다. 제 전공은 부동산 공법, 특히 도정법 이쪽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에 살면서 이 사태를 내가 유심히 보니까 제가 참 아이러니다. 그냥 조합원들이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굳건하게 가면 되는데 양쪽의 그 정치 집단이 깊숙이 개입해서 아마 이 양분을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권익이 많이 훼손됐다 하는 생각을 내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랬던 저랬던 조합이 제시한 금액하고 시공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별로 차이가 안 나고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사실 그대로 받아주면 됩니다. 현 조합이 그렇게 받아주면 되는데, 실제 저는 그 법무법인 태평양에 제가 상당히 고위층 되시는 분이 제 제자입니다. 거기 계신 분이. 그래서 그분이 포스코 ENG에서 받은 그 공문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달라해서 보니까 해지 사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조합원 부담금의 납부 방법을 대의원에서 의결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달리 다르게 도급계약에서 체결을 했다. 그래서 해지한다. 해지 사유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공단이 이 선 이주비 그 75억인가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이주비 지급을 했는데 왜 이거를 판결이 무효로 됐는데 왜 해소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이유로 해서 요걸 가지고 요 두 가지 사유로 시공사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근데 달리 어떤 공사비 정액과 관련돼서 의견이 불일치돼 가지고 해지가 됐으면 이해는 되는데 요 두 가지 사유로 해서 해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법리적으로 보니까 실전자 이 보니까 시공사 선정을 2018년 9월 1일 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공사 선정 총회를 할 때에 그때에 조합원 분담금의 납부 방법을 그 조합 안내서의 348페이지에 착공시 10%, 공사 중간중간에 6번 나눠가지고 10%씩 60%, 그 다음에 입주 시에 30% 이래가지고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합하고 그때 당시에 그 건설 단하고 할 때 계약을 할 때에 그때 가계약서에 보니까 역시 10대, 60대, 30으로 이렇게 조합원 분담금이 지급이 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정비업체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 착공 계약할 때 10% 주고 나머지 90%를 준다 하는 것은 이제 정비업체에서 작성한 겁니다. 그러면 계약 당사자는 우리 롯데, 포스코, ENG하고 조합하고 계약한 이 가계약서를 기준으로 법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그 가계약서에 도급 계약의 해지 사유 계약서 각각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36조에 보니까 여기 해지 사유에 이 조합이 시공사 계약을 한 이 해지는 그 사유에도 없는 한마디로 해당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불법적인 사유다. 그래서 이게 판결로 하면 그대로 얻어맞습니다. 이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그렇게 되면 위약금도 줘야 되거든요. 그 위약금은 전체 공사 도급 금액에 우리가 보통 보면은 8,300억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8,330억에 한 5% 정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한 400억 정도 돼요. 400억하고 물리 줘야 될 게 보면 대여금 512억, 그 다음에 시공사 해지 총회 이후에 시공사를 해지를 했거든요. 총회에서 뭐 그 날부터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생된 이자가 한 14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512억에다가 140억, 그 다음에 이주비 57억, 손해배상금 아까 전체 공사 대금의 한 5% 정도 하면 4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전체는 1,1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1,100억을 소송 가면 분명히 판결 납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제 보니까 시공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뭐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현상에서 그 시공사가 이 1,100억을 안아서 하겠느냐? 잘 판단해야 됩니다. 매몰 비용을 자기들이 안고 하겠느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우리 재개발 구역에 여러 군데 보면 해지가 되는 근본적인 사유가 우리 개정 5구역과는 달리 공사비 정액 때문에 해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지고 자재비가 올라가지고 공사비 정액이 되는 이 마당에 옛날에 했던 그 금액에서 물가 상승분만 감안한 이 공사 금액을 뿌리치고 새로 시공사를 선정해가 하면 이거는 죽자는 이야기죠. 제가 사실은
제가 사실은 저는 진짜 그 서태영 편도 아니고 조영록 편도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양쪽 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참석한 조합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서태영 쪽에 혹시 양분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도 이 사태를 좀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이.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대로 가면 양쪽 다 공매를 하고 좀 제가 생각하는데 좀 아찔한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서 좀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뭐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 가장 궁금한 사항이 떠오릅니다. 과연 해지된 시공사를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에 시공사를 복원할 수 있다면 우리 조합원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정현동 변호사님께 복원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묻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뭐 쉽게 그냥 뭐 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다른 말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다시 현조합에서 해지 의사를 통지한 전 시공사들이 다시 시공사 지위를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일단 그 전제가 돼야 되는 거는 포스코와 롯데건설의 일단 의사가 중요하고, 만약에 포스코와 롯데에서 그러한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얘기한 이 문제는 뭐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포스코와 롯데에서 다시 시공사 지위를 회복을 할 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해지를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더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어떤 이제 계약을 했는데 계약 상대방한테 당신과 계약을 이제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은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다, 다시 계약을 유지를 하고 싶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은 그런 철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 총회에서 그때 계약 해지했던 하고 해지 의사 표시를 했던 부분을 철회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이 통지를 했을 때 포스코 롯데에서 동의를 한다면은 뭐 다시 시공사 지위 회복이 뭐 가능할 수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스코 롯데의 의사가 중요하긴 한데 이런 해지 의사를 철회한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시공사를 해지한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 그 행위 자체에 어떤 절차적인 내용상에 하자가 있으면은 그 총회 의결이 무효가 되고, 무효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포스코 롯데가 시공사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뭐 방법들은 제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되었을 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들이고, 만약에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총회 결의를 다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전 시공사도 다시 살아나고 새로 뽑힌 시공사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 두 시공사 사이에 지위가 어떻게 되냐, 누가 진정한 시공사냐, 이 문제가 또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공사
지위가 각자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업이 안 간 뭐 대표적인 현장이 저기 뭐 수도권에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이 만약에 된다면은 다시 전 시공사의 지위 회복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포스코와 롯데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다시 뭐 지위를 회복하는 거는 뭐 절차적으로는 가능한 방법입니다. 예. 예. 본 사회자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왜 중요한가? 바로 현 집행부는 내일 새로운 시공사를 뽑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시공사가 뽑히게 되면은 복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예,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시공사가 뽑히지 않아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말씀하시죠. 자, 제가 이제 추가로 좀 저는 이제 행정법 교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에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이 됐는데 막 공사 금액이 막 800 몇십만 원이다.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뭐 포스코 ENG하고 롯데가 뭐 600 몇십만 원 물가 상승 지수 감안해서 그렇게 했다.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손해가 되는 게 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의지가 있는 게 롯데하고 포스코 ENG가 수주를 받을 의지가 있다면 행정소송법 상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 당사자 지위 확인 소송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당사자 소송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진정한 시공자의 지위가 포스코 ENG 롯데다 하고 아마 이거 도급 계약을 검토를 이렇게 하면 아마 승소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자, 이제 그래 되면 골 때는 상이 오겠지. 그 상이 이제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그러면 소송을 낳고 방소하고 대법원 가고 막 이래 하면 이제 이자를 불어가지고 막 세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인 조치 이전에 양 집행부가 조속히 합의를 하는 게 가장 빠르다. 제가 생각해 재개발은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니까 이게 좀 빨리 좀 이래 양쪽에서 좀 하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번 여러분, 이제는 또한 궁금사항에 대해서 시공사에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조합원들의 결의에 의해서 포스코 롯데 시공사업단이 복원이 된다면 지난번에 우리 조합원들에게 제안했던 이주비 100%, 상가 책임 분양, 그 다음에 아파트 골든타임 후분양 이행합니까? 복원이 됐을 때 시공 관계자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죠? 네, 궁금합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 지금 말씀하셨던 이 모든 얘기들이 비용을 수반을 하는 것이고요. 과거 21년도 4월 달에 공동사업단에서 이런 내용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보내드리면서 제일 뒤에 딱 한 가지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제안은 드린 건 맞아요. 근데 이 제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비용을 수반합니다. 이주비 100%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상가 책임 분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골든타임 분양이었죠. 후분양이랑은 조금 내용은 달라요. 여기서 좀 하나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은 제안드린 것들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는데, 이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합원님들과 시공사 간에 또 다른 협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협의 과정을 거쳐서 그 이 세 가지가 조합원님들한테 득이 정말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조치를 할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이 세 가지의 조건들에 대한 부분, 과거 21년도에 나갔었던 공문 내용 그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시공사, 양사가 대표이사 도장을 찍어서 보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조합원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예,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후분양하게 되면 공사비가 확보가 안 되죠. 공사비가 없잖아요. 분양을 나중에 하니까. 시공사는 뭐로 합니까? 공사비를 받고 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후분양을 통해서 조합원이 어떤 게 이익인가를 고민해 보자고요. 현재 우리 4급 일반 분양가는 2천만 원 선을 넘지 않습니다. 일반 분양가가 2천만 원을 못 넘어요. 그런데 현재입니다. 향후에 후분양하게 되면은 6년 후에 분양을 합니다. 6년 후에 하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일반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골든 후분양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조합원들은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주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대출을 받습니다. 공사비를 줘야 공사하니까. 대출 받으면 뭐가 발생되냐?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후분양을 통해서 분양가를 높이다 보니 이자를 주더라도 이익이 남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후분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조합과 시공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금융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고 금융 이자는 얼마를 책정해서 공사비를 주고 공사를 진행한다, 이런 세부적인 협상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고, 단 만약에 시공사가 복원이 되면은 약속드린 이주비 100%, 그 다음에 후분양, 상가 책임 분양 이행은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맞죠? 변호사님, 저희 조합원들이 현재 가장 어려운 거는 이주비 문제입니다. 이주비를 못 받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미 이주비를 받은 한 30여 분은 지금 소송을 당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만약에 이주비를 받은 30몇 분이 현 조합처럼 소송을 당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이주비를 전 조합 집행부, 즉 주영록 조합장님이 있을 때 이주비를 받은 분이 한 40여 분 되는데 그분들이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합당한 건지 합당하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좀 판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주비 대출의 상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계약서를 제가 보지 못해서 뭐 정확한 답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상환을 해야, 예를 들어서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상환을 해야 되는 조건이 성취가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만약에 조합에서 지금 청구하는 그 내용이 계약서상 상환 조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당초에 이주비 대출 집행 자체가 잘못됐다라든지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소장을 보지 못해서. 예. 그러면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조합원 여러분.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를 구청에 접수를 했고 인가가 나왔는데 조건부 인가가 났습니다. 조건부 인가. 그래서 조건부 인가에 대한 충족을, 즉 만족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주비를 풀어야 되는데, 시공사가 우리 조합원에게 처음에 제안할 때 이주비의 50%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50%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관리처분 근거해서
이주비를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주비를 받은 조합원들은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었냐면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주비를 받고 그 날짜에 보면은 2월 달에 돈을 받고 10월 달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시공사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10월 달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2월 달에 이주비를 받고 10월 달에 찍은 이유는 허그 보증을 통해서 관리처분 인가가 났기 때문에 허그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주비를 받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받은 조합원들은 그 돈을 줘서 갚아주는 거죠. 만약에 이주비를 이자를 내고 받아가려면 받아갈 분 계신가요? 없죠. 그래서 10월 달로 정해놓고 그 관리처분 인가를 통한 허그 보증과 금융권에 대한 대출을 통해서 그 장을 변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못했습니다. 변제를 못했어요. 왜? 3월 19일 날 주영록 조합장을 해임을 합니다. 또한 5월 1일 날 이어서 해임을 추임받는 총회를 또 해서 집행부를 해임을 시킵니다. 업무가 중단이 된 거죠. 이주비를 받은 40명은 냉정하게 피해자인 것입니다. 피해자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멈추지 않고 갔다라고 하면은 허가 대출을 통해서 변제를 했을 것이고 사업비 대출을 통해서 10월 달 전에 변제를 완료했을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해임을 통해서 사업이 중단이 되고 중단이 되다 보니까 40명에 대한 이자를 내라고 소송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네. 아니 통조합이 지금 현 조합이 바뀌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분들이 소송을 해야 정상입니다. 이해 당사자분들이 소송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즉 현 조합은 우리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무수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결격이 있건 조합원들의 반대가 있건 그 사람을 통해서 현 조합은 소송에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이 안고 갑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정당한 본인의 상권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각각이 대응하다 보니까 대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그때 당시 쓰지 않았다면 아쉬움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허구 보증이 안 되는 시점에서 미리 주는 거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쓸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는 점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 또 한번 좀 우리 조합원에게 알 권리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 그 방금 이주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자 손해배상을 시공사가 이제 청구하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지금 현 조합에서 시공사 해지 사유에 첫 번째가 아까 그거고요. 두 번째 사유가 뭔가 하면 이주비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효로 판결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당신들이 채권 보전 조치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게 해지 사유입니다. 시공사 해지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보고 시공사 보고 빨리 돈 안 받고 채권 보전 조치 안 하고 뭐 하노? 그래서 너가 시공사를 해지하겠다. 이게 조합원을 보호하는 조합인지 아닌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시공사 해지 사유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 뜨고 봤는데
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금전 소비자 계약이 무효 있는데 시공단이 선이주부 해소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시공사 해지를 한다. 이게 두 번째 사유입니다. 그런데 은하 시공사는 롯데든 포스코 ENG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 채권 보전 조치 할 마음도 없었는데 또 채권 보전 조치를 하고 안 하고는 시공사 자기 마음입니다. 실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점은 어디까지나 시공사 몫인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시공사 해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해지 사유를 보고 이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소송 가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하는 거를 내가 새삼스레 이야기를 좀 꼭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기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기준은 현 조합의 시공사를 뽑는다고 이 공고를 냈습니다. 현장 설명에 갑니다. 현재 공사비 제한될 수 있는 금액은 뭐냐면은 전 조합장님, 주조합장님이 설계했던 그 설계안 가지고 공사비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지금 현 조합은 설계 변경 중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시공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설계안을 가지고 공사비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정 공사비가 아니죠. 즉 우리 조합원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기만을 당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확정되지 않은 공사비라는 거죠. 설계 변경 설계가 끝나고 확정된 도면을 통해서 공사비를 제한하는 것이 확정 공사비고 본 계약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조합원들은 3년 7개월 동안 보내면서 사업은 진행 안 되고 손해를 많이 봤죠. 거기에 더해서 시공사 해제했다는 손해도 지금 앞에 목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시에서 특별 건축 계획 신청을 받습니다. 왜 받을까요? 지금 부산에 거의 300여 군데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 건축 계획에 대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역세권을 끼고 있는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또한 재개발 구역은 부산시에서 이번에 한 군데만 지정을 합니다. 재개발은. 그 한 군데인데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접했을 겁니다. 남천 비치가 외에 5곳이 즉 남천 비치까지 포함해서 6군데가 이미 부산시에 신청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괴정 5구역도 특별 건축 계획에 포함이 돼야만이 현재 열악한 사업성을 개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해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한쪽만 떠들고 있습니다. 한쪽은 그냥 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관리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숫자 노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현 설계안 가지고 현 집행부가 끌고 갔을 때 비례율은 60%로 다운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비례율을 100% 맞추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조합원 분양가 올립니다. 1,600만 원으로. 조합원 분양가 올립니다. 일반 분양가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례율 100%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례율을 가지고 총회를 했을 때
추가 분담금이 숨어있는 금액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례율 100%를 맞추는 이유는 여러분이 감정받은 평가 금액을 보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략. 만약에 비례율이 80%라고 하면은 평가된 1억에 대해서 재산 가치를 8천만 원밖에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비례율을 100% 만들기 위해서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를 들어 올려서 100%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평가 3억 받았어요. 근데 2억 6천밖에 인정, 2억 4천밖에 인정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난리 나죠. 이걸 갖다 숫자 노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과연 이 사업의 방향을 얼리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교수님께 특별 건축계획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왜 이걸 하는지, 또 우리는 반드시 이걸 가야 되는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재개발 사업의 어떤 사업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비례율이거든요. 이제 비례율인데, 이 비례율을 이제 산정하는 게 근본적으로 여러분 그 조합원이 갖고 있는 땅, 건물 전부 감정 그 평가 총액하고요. 그다음 거기에 이제 분모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뭐냐면 조합원 분양가 총액, 그다음에 일반 분양가 총액 합친 데다가 사업비를 빼는 겁니다. 그죠? 사업비를 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곱하기 100 하면 이제 비례율을 놓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1,100억의 어떤 매몰 비용을 감당을 하고, 비례율을 100%로 맞추기는 정말 힘들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 분모인 자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방법, 즉 조합원 분양가 총액과 일반 분양가 총액을 증가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집을 많이 만들면 됩니다. 아파트 많이 만들면 되죠. 자, 아파트를 많이 만드는 많은 세대를 건축하는 방법은 뭐냐? 용적률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용적률을 증가시키는 방법에서 최근에 부산시에서 그 특별 건축구역 제도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보면 전체 여러 용도로 특별 건축구역을 설정하는데, 재개발 구역은 딱 한 군데만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쪽 남천 삼익 비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내에 곳곳에 사업성이 있는 데서 많은 신청을 할 겁니다. 근데 개정 5구역이 반드시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래도 몸부림이라도 치볼라 하면 신청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하면 된다 하면 괜찮습니다. 자, 어떤 논리로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개정 5구역은 제가 이래 지적도를 이래 보니까 준주거 지역이 그 구역 내에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최고 용적률이 한 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 건축구역에 보면 최고 용적률의 120%를 가산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0에 120% 하면 한 600%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600%를 받으면 우리 개정 5구역에 한 아파트 한 34평 기준으로 한 1,200개, 200개 더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신청 자격은 누구냐 이거죠. 신청 자격. 자, 신청 자격은 특별 건축구역 신청 자격은 여기 부산 그 특별 건축구역 활성화 시범 사업 공모안 내서 해가지고 신청 자격을 보니까 지금 참가 자격해서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년 이내 착공 예정인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국내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한 자는 조합입니다. 조합이 이 특별 건축구역을 신청을 하면
5년 내에 여기에 이렇게 하겠다 하고 건축사 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현재 조합이 안 하겠다, 나는 모르겠다 하면 골 때리는 상황이 오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는 겁니다. 그거는 그걸 거부한다는 거는 도대체 아주 골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확하게 좀 우리 조합은 좀 알아야 된다. 살 길은 1,100억의 매몰 비용을 커버하고 살 길은 용적률을 좀 증가시키는 자 그런 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비례율을 높이는 또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겠죠. 뭐요? 조합은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를 높이면 그죠? 또 비례율이 개선됩니다. 분모가 가니까. 그런데 현 부동산 시장에 감안할 때 분양가를 조합은 분양가를 한 1,300, 1,400 때리고 일반 분양가를 한 2,000, 2,300 때리면 미분양이 속출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방법이 어느 방법을 선택하는가는 저쪽 이제 현 조합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서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현 조합 집행부가 좀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공유를 해서 무조건 적대시할 게 아니고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이런 내용이니까 조합원의 어떤 그 권익, 그죠?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게 조합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해서 현 조합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어느 조합이든 관계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조합원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조금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산시에서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특별 건축 계획 등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우리 괴정 5구역은 특별 건축 계획으로만이 신청을 해야 좀 더 실익이 있다는 판단하에 진행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현 조합에서 이런 유인물을 보냅니다. 2024년도 2월 4일 시용사 해지 총회, 2024년도 3월 10일 시용사 해지 통보, 롯데 포스코 시용사 보고는 법적으로 불가, 롯데 포스코 시용사 입찰은 법적으로 가능. 자르고 입찰하라는 얘기죠. 가능한 얘기일까요? 자, 좀 전에 여러분이 변호사님을 통해서 보건 가능하다는 말씀 들었죠? 이거는 거짓입니다. 거짓. 또 한 가지, 괴정 5구역 재개발 소식지 해가지고 특별 구역을 했을 경우에 장점과 단점을 조만에게 안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용적률을 상향을 해서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상승된다. 맞습니까? 당연한 거죠. 아니, 설계비 줘야 설계할 거 아닙니까? 공사비 줘야 늘어날 만큼 공사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조합원에게 설명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를. 또 한 가지, 아파트를 용적률이 늘어나니까 많이 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간 거리가 짧아지면서 생활권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자, 여러분, 아파트는 판상형 방식이 있고 탑상형 방식이 있습니다. 즉, 판상형을 짓게 되면은 동간거리가 짧아서 노출될 수가 있겠죠. 우리 구역은 탑상형으로 짓는 겁니다.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조합원에게 안내고자 했습니다. 생활권에 대한 침해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 조합원을 현혹을 통해서 현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므로 해서 갈라치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알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거짓은 바로 와닿습니다. 사실인 양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바로 밝혀지지 않는 단점이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새로운 시간가 뽑히게 되면은 우리 괴정 5구역은 상당한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우리 시공사 롯데와 포스코에 대한 시공사업단의 복원을 통해서 다시금 재복원해야 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시공사업단 롯데 관계자 두 분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뭐고 우리 조합원이 어떻게 지불해야 되고 어떻게 변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와 또한 향후 특별건축계획에 대한 신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교수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사 해지 사유는 조합에 있다는 결정에 따라서 시공사에 대한 금액을 변상해야 된다. 손해를 물어야 되는 조합원이 그들은 얘기합니다. 시공사 해지에 따른 피해 금액은 조합원이 1원도 안 낸다. 새로 선택하는 시공사가 책임을 진다. 맞습니까? 여러분, 시공사 관계자분이 얘기했습니다. 조합원당 약 3,700만 원 정도를 변상해야 된다. 손해를. 들으셨죠? 이것이 진실인 겁니다. 오늘 시공사 해제에 관련돼서 복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해 주신 정현돈 변호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 여러분이 멈춰 있으면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뭉쳤을 때,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움직였을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뭉쳐야 됩니다. 이번에 시공사 선정을 총회하려면은 조합원 과반이 참석을 해서 결의해야만이 시공사 뽑힙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래 어떻게 되느냐? 50%가 참석 안 하시면 됩니다. 그들만이 게임을 하도록 놔두고 50% 이상 참여 안 하면 됩니다. 51% 아셨죠? 시공사 선정 못합니다. 예. 여러분 함께 합시다. 하나의 길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대표인 김영하 국장님을 자리에 모시고 김영하 국장님을 축으로 해서 여러분 뭉치는 하나의 목소리로 뭉쳐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조합원님 반갑습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출연해 주신 롯데 관계자 또 정현동 변호사님, 강석정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벌써 1시간 18분 이래 초과되고 있는데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출연하신 분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다 이야기했고 저는 우리 조합원님들이 좀 깨어나야 됩니다.
조금 기본적인 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 조합원님들이 가장 당면한 과제는 내일 현장 설명이 있다 그러죠. 이것부터 조금 문제 있고, 그래서 지금 롯데 사업단에서 나오신 분들 충분하게 손해배상 어떤 소송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저는 현재 자료를 현재 우리 조합의 현재 문제점을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현재 우리 조합이, 이 사업조합은 사업입니다. 사업. 여러분들이 우리 조합 정관 제33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조합의 재원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물 출자했습니다. 집하고 건물, 토지. 조합에 현물 출자했습니다. 조합의 자금은 이 현물 출자한 내 재산하고, 다음은 우리가 포스코나 지난번에 롯데로부터 차입금 500억 받았죠, 그지? 이거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언제 다 소진하고 매몰 비용이 발생했죠? 따라서 아까 포스코에서 이 공문 온 거 다 보시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천공 47억 현재 우리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이 조합에서는 현재 앞으로 시공사가 새로 선정되면은 뭐 차입금 거는 다 갚아줄 끼고 나머지 비용 어떻게 500억 거는 그건 완전히 매몰비 아닙니까, 그지? 예,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포스코하고 롯데 사업단에서 우리 공문 온 거 다 아까 받았지? 그거 앞으로 아까 제가 추가 질문을 드렸는데, 만약에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돼 이미 해지는 2월 4일 날 통과되었거든요. 그 지금 이제 태평양하고 지금 소송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조합을 상대로. 만약에 소송이 들어오면은 우리 조합의 업무는 올 스톱입니다. 조합 업무 수행이 안 됩니다. 어떻게 조합의 업무가 시행되겠습니까? 통장도 압류가 될 것이고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공사비 분쟁이 돼 가지고 구청에서 우리 조합에 공문을 보냈어요.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에 보면은 구청에서는 우리 조합의 일부 민원인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말하자면은 공사비 분쟁이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부산도 있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말하자면은 어떤 그 정비 사업을 하는데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공사비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면은 감독관청에서 전문가를 파견합니다. 전문가를 파견해서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고 가능한 분쟁이 없도록 조율해서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 조합에다가. 우리 조합에 여기에 뭐라고 했나? 전문가 파견 신청을 적극 검토해달라. 사구청장이 우리 조합에 공문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아까 시공사 해지 과정 공사비 문제 때문에 작년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쭉 진행된 이야기 들었지? 롯데부터. 이런 실제 우리 그런 거 압니까? 이거를 조합원한테 고지를 해서 충분하게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서 시공사가 해지될 것인지 말 것인지 조합원들의 선택을 들어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안 하고 오늘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아까 비례율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강재승 교수가 실제는 학교 후배인데 비례율은 지금 비례율을 논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합니다. 이 사업이 종료됐을 경우에 지금 일반 분양가도 확정 안 되지, 공사비도 지금 안 되지, 여러 가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번에 그 분양할 때 주영력 전조합장이 113%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100%가 알로되면은 그 조합이 사업성이 없습니다. 우리 사업이 대단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현재 아까 그 특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말고 작년에 국토교통부 그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보면은 작년 23년 7월 18일자 용적률에 대한 특례 조항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는 현재 용적률에 100분의 125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현재 부산시 조례로 이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아까 특별 정비구역 그거는 조금 그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뭐 제안서를 내고 하지만은 요거는 현재 우리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 개정하면은 우리 현재는 우리 조합이 지금 정비구역 지정할 때 324점 몇 프로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되면은 이게 제일 기본이 뭐예요?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부산에 한 300여 군데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하는 데 중에서 역세권을 찍어 있는 우리 조합입니다. 우리 조합.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주영력 조합장한테 이야기했는데 내 조례 개정안을 내가 만들겠다. 부산시 조례 개정안을. 요거는 우리가 4역을 끼고 있다. 이래서 역세권입니다. 예. 그러면 현재 용적률이 324인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약 400% 가까이 올라오더라고. 그럼 결국 비례율이 뭐냐? 결국은 이 용적률이 올라가야 비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분양 가격하고도 관리되지만 그래서 요거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기고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제 뭐냐 이런 소개를 해드린 거는 조합이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나중에 공사가 다 완료가 되고 나서 빚이점을 어떻게 합니까? 또 돈 내놔야 되거든요. 그지? 그래서 이 사업성은 비례율하고 비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비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미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부산시가 현재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개정하려고. 그래서 요번에는 이게 빠지더라고. 예. 우리 조합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다음에 또 우리 현 조합에 조금 잘 못하는 게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언제 받았습니까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 현 조합에서는 이거를 무슨 소송을 했다 그래요. 소송을. 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안 되면은 이주비를 어떻게 받습니까? 이주비를 행정 절차상 전조합장이 시가 빠져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 세 가지 조건이 있어. 사업부청에서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2022년 12월에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조합이. 그 지금까지 1년 동안은 현 조합이 작년 5월 21일 날 조합장이 선출되었어요. 오늘 5월 말이 다 돼. 그건 1년 됐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조합의 집행부는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조합원이 권한을 위임시켜놨습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서 조합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아까 롯데에서 많은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소송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계약 해지에 대한 소송,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 칠갑입니다. 우리 조합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예. 어느 것이 진실인지 좀 공부도 좀 하고 모르면 좀 묻고 해서 그래 해 나가야 돼. 나는 막 안타까워 죽겠어요. 알겠습니다. 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이영화 단장님은 새로운 시공사 선정
못하게끔 하는 단장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공사 해지된 것을 복원시키는데 앞장서실 단장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조합원 여러분, 안타까운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조합원들이 1번 방을 들어갑니다. 정상화 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옳은 말하고 오늘 들은 얘기 글로 쓰면은 바로 강퇴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2번 방에는 강퇴가 없습니다. 자유 개진을 합니다. 의견 나눕니다. 지금 현 집행부가 하는 행위 자체가 조합원을 위한 정상화 방이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바로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이익을 취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참여 안 된 우리 조합원 여러분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개해서 이번 기회에 단단히 뭉쳐서 여러분의 기적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구역 주민 여러분,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모두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롯데와 포스코에서 복귀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냥 마구 설명해야만 들을 것이 아니고, 주민 여러분은 각각 개인의 재산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서태영 조합장 개인적인 생각을 우리가 듣고 그 사람에 대한 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우리 조합에 필요한 조합장인가, 아니면 이 조합원들이 조합원을 위해서 하는 건지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손해보시는 분은 조합원들이 다 손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봐야지만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 서조합 쪽에 치우친 임원과 대의원들 그리고 조합원들을 어떻게 해서든 정상적인, 거짓말이 아닌 정상적인 오늘의 회의를 전달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진실을 안 믿고 거짓을 믿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